웰컴백 밀리티어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7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강의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될 텐데요. 문제 유형을 살펴봤더니 빈칸이 나왔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빈칸이 있는 문장이 문단의 맨 처음에 나왔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도 답의 근거가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아마 주제문 대주제문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단서가 studies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studies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문제 유형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유형편에서 어디서 했었죠? 그렇죠. 문단 요약. 모의고사에서 보자면 몇 번 문제? 40번 문제. 우리가 40번 문제는 항상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에 해당되는 A와 B 빈칸 문제 풀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조건이고 B가 결론이고 이런 거를 글을 통해서 찾게 된다면 그 위치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연구나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A와 B그룹 아니면 뭐 C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겠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그룹을 나눴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과 아니면 무작위의 그룹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어진 조건이 다 달라.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뉘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제문을 도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연구가 무엇을 발견했다니까 내가 주제를 찾아야 되나? 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절 전체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캔 앞에만 밑줄이 쳐져 있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주어잖아. 이 주어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밑줄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연구나 실험에 있어서의 조건 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미 사실 우리는 이 연구가 무엇을 밝혀냈는지에 대한 결론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결론 부분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가게끔 만든 조건이나 이유를 찾으면 된다고. 그럼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다? 그렇지, 앞에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한테는 당근을 줬고 B한테는 뭐 초콜릿을 줬더니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어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근과 초콜릿의 차이가 무엇이지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였어.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읽고 오지선다형을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결론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radically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가짐 근데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규범적으로 적절한지 소셜 딜레마에 있어서 무엇이 규범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자체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오지선다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의적인 노력이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상황적 단서가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문화적 차이가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언어가 아닌 비언어의 메시지가 바꿀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런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을까를 찾으시면 됩니다. 고맙게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비슷해 보이는 어휘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됐는데 아마 2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뭐 때문에 틀렸냐면 아마 답이 안 보였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단어들이 조금 나와줬었더라면 그래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3번으로 몰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differences 때문에 이거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앞부분에서 답을 고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다른 그룹의 학생들이 딜레마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딜레마 게임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 조건이 나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조건이 나뉘지 않아. 무엇에 따라서?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게임을 했다. 여기까지는 조건이 나뉘지 않아. 맞죠? 다른 그룹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 근데 그 뒤에를 봤더니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냐면 자, 오직 규칙은 똑같은데 딱 뭐만 바꾼 거야? 게임의 이름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의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끔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게임의 이름을 달리 했다라는 걸 가지고 빈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고작 이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핵심적인 것은 3번 특히 고른 학생들 differences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 문화적인 게 가장 중요했었지. 자, 여기서는 지금 문화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창의적인 노력을 달리한 것도 아니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 즉 뭐야? 그 게임의 이름을 바꿨다. 즉 A와 B라는 그룹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이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문장이 맨 처음에 밑줄이 쳐져 있었으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서 한번 우리가 더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에서 여기를 수식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된 거야? 그 실험의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봤을 때 자, were primed for 사전 정보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자, 게임의 이름이 달라졌고 사전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답을 2번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어야 했어. 어려운 거 맞아요. 쌤 생각으로는 문제가 잘못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social dilemma 그러면 마지막에 있었던 public dilemma요. 이거 한국어로 하자면 사회적 딜레마, 그다음 공공재 딜레마인데 사회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딜레마 또는 공공재 딜레마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얘의 쓰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소위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전문 용어로서의 딜레마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게임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지를 않았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Public Dilemma는 그 게임 이름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Social Dilemma도 그 게임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 사회적인 그런 풍토를 나타내는 용어로서의 소셜 딜레마 두 가지로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을 해석을 했었을 때 이너 소셜 딜레마가 만에 하나 없었잖아. 그럼 조금 이해가 쉬웠을 텐데 사회적 딜레마에서 규범적인 적절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지를 조금 혼돈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구문독해하면서 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거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마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어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어휘도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봤었던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radically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처음 나온 거 아니고 identical도 처음 나온 거 아니고 그 다음에 generous도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오랜만에 나왔다. subtle manipulation, 미묘한 조작.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뒷부분에서 이제 두 개의 그룹에 각각 다른 사전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심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한 그룹에다가는 interdependence라는 사전 정보를 주고요. 또 다른 그룹에다가는 independence라는 그 사전 정보를 줍니다. 자, 둘이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되죠?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인터가 들어가면 상호간에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의존하는 거니까 이건 상호 의존성이 되는 것이고 인디펜던스는 한마디로 의존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독립성이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나온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소셜 딜레마와 그다음 퍼블릭 딜레마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한국어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사회적 딜레마, 그다음에 공공재 딜레마라고 하는데 얘는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딜레마 괄호 공공재 딜레마라고 쓰고요. 공공재 딜레마 괄호 사회적 딜레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공공재 딜레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공재가 뭐죠? 그렇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공재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일부가 이기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 공공재로부터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 거기서 손해를 얻게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어. 선생님이 그거를 죄다 다 깎아온 거야. 너무 예쁘다고 죄다 다 그냥 막 다 꺾어가지고 막 깎아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예쁘게 꽃꽂이를 온통 사방에다가 해놨다? 자, 그럼 나는 행복하죠. 나는 지금 공공재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무료로 이제 꽃꽂이 할 것도 다 갖고 오고. 근데 아파트 단지 이제 난리가 났죠. 지저분해지고 벚꽃도 사라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공공재 딜레마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딜레마, 공공재 딜레마라는 것을 그러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게임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요? 게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딜레마, 사회적 풍토 또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고안돼 있어요. 그 게임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사회적 딜레마, 공공재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게임의 법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4명의 사람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10불씩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아마 런닝맨에서 많이 봤을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것만큼 그 총액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4명한테 동일하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명이 전부 다 10불을 그냥 다 기부를 해버렸어. 그러면 얼마가 모이죠? 40불이 모여. 선생님이 곱하기 2를 내준다고 했지. 80불이야. 그걸 4명이서 나눠가죠.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갖게 되는 거예요? 20불씩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10불이 더 생긴 상황이니까 이거는 공공이 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런닝맨에서 보면 이광수 같은 캐릭터가 있죠. 물론 만들어진 캐릭터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린이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기린이 10불을 안 냈어. 자기는 기부를 아예 안 했어. 근데 나머지 3명이 10불씩 다 기부를 한 거야. 그러면 얼마가 모였죠? 기부금으로 30불이 모였죠. 곱하기 2하면 60불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3명한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초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4명한테 동일하게 배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0 나누기 4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럼 얼마가 되죠? 15불이 되죠. 자, 그러면 기린은 원래 10불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15불을 더 갖게 되는 거야. 자기는 기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5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린이 많이 배신배반을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공공재 딜레마라고 하고요.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 게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게임 했을 때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냥 이름이 월스트리트 게임이라는 건가 하는데 사실 월스트리트 게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문독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몇몇 연구는 발견합니다. 상황적인 단서들이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무엇에 대한 마음가짐이냐 해서 지금 전치사 about이 나왔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자리니까 명사절이 끄는 what에다가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표기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무엇이 규범적으로 적절한지, 어디에 있어서 사회적 딜레마에 있어서 무엇이 규범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첫 번째 소셜 딜레마는 아마 게임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학,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소셜 딜레마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전부가 다 게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연구에 대한 예야. 다른 그룹의 학생들이 한 연구에서 플레이드, 게임을 했다고 하죠. 딜레마 게임을. 이 딜레마 게임이 소셜 딜레마 또는 공공재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을 했는데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된 채로죠. 여러분들 빠르게 with 명사 분사해서 독립 분사 구문 챙겨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오직 게임의 이름만 바뀐 채로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딜레마 게임을 했더니 결과가 같았다 달랐다 당연히 달라졌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 게임에 대한 조건과 결과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됐다? 관대하고 훨씬 더 협조적이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협조적이었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왼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했을 때? 그 게임이 뭐라고 불려졌을 때?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려졌을 때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협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more이 나왔으니까 more than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상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 했을 때보다라는 접속사 when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임이 사실 게임이 아까 룰도 똑같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임이 이번에는 뭐라고 불려졌어요?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labeled 불려졌을 때보다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려졌을 때가 훨씬 더 관대하고 협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법 설명하고 내용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was called하고 was labeled 선생님이 동일하게 밑줄을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label 무엇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다. 자, 그 다음에 call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르다예요. 둘 다 몇 형식? 5형식. 명사가 몇 개 오는? 2개 오는 대표적인 5형식. 근데 뒤에 명사가 몇 개밖에 안 왔어? 각각 한 개씩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more than 다음에 비교의 대상 그 조건에 해당되는 접속사 when 여러분들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는 뉴욕에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증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딜레마 게임은 선생님이 그 방법을 어휘편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까 게임하는 방법 알려줬었죠. 4명이 모여서 돈을 어떻게 하고 기부를 어떻게 하고 해. 그 게임이야. 근데 이 학생들이 그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그러고서는 한쪽 그룹에다가는 얘들아 공동체 게임하자 라고 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고 기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배당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 두 번째 그룹한테는 소위 증권가죠. 얘들아 월스트리트 게임을 하자 라고 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고 이거를 기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배당이 된다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공동체 게임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협조해서 협력을 해서 기부금을 모아서 우리가 공공의 이득을 취해야 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 학생들한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주의, 왠지 돈을 불려야 될 것 같고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규범을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딜레마 게임에서 게임의 이름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상황적인 단서로 여러분들이 빈칸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를 압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어떤 배경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문을 봤을 때 깊이 있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분은 모어를 한 비교급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에 있어서 미묘한 조작, 더 미묘한 조작에서도야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사회적 규범을 그 이름에서 알려줬다시피 한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묘하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도달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실험에 있어서 학생 절반은 사전 정보를 받았는데 상호 의존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게 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대놓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잘 봐. 여러분의 괄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왜 미묘한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자, 상호 의존성이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을 하기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completing sentences, 문장을 완성을 시키라고 먼저 시켜요. 근데 그 문장이 뭐 어떤 단어들로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자, 그룹, friendship, 그리고 together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들아 문장을 완성해 라고 게임하기 전에 먼저 지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학생들은 이 문장을 쓰면서 상호 의존성에 대한 내용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절반이라고 얘기했었죠.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떤 사전적 정보를 받게 됐냐면 인디펜던스, 독립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미묘한 조작에 포함이 되므로 대놓고 인디펜던스가 가장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독립적인, 개인적인, 자족적인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딜레마 게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5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보시면 이 둘 다를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한 그룹만 설명해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어떤 학생들이요? interdependence, 그러니까 상호 의존에 대한 prime 정보를 받은 학생들은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who를 왜 지웠을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럼 prime 대 ed가 자동적으로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students 바로 꾸며줄 수 있다. 자, 얘에 대한 본동사는 어디에 있다? 그렇지. 뒤에 있는 월이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호 의존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훨씬 더 뭐하게 됐다? 협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됐어요. 뭐함에 있어서 그 공공재 딜레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공공재 딜레마는 이게 게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그 학생들을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되지 않아 솔직히? 그러면서 저 학생들이 공공재에 대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서는 잘 이렇게 협력하며 잘 살아가는구나라고 봐야 되니까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문장을 이렇게 쓰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공재 딜레마 게임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더 잘 신뢰를 하고 서로가 더 잘 협력을 할 수가 있었다. 선생님 여기서 신뢰가 갑자기 왜 나왔나요? 그 기린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던 아시겠죠? 서로 불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협력이 잘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보니까 이번 지문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충 읽었을 거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랐겠죠. 근데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어법 복습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리뷰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선생님 빈칸하고 어휘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주제에 해당되는 첫 부분을 빈칸으로 골랐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주제는 주제인데 그 연구에 있어서의 단서 또는 그 결과의 이유에 해당되는 이 상황적 단서가 밑줄이 있었죠. 선생님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 자리가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두 개의 그룹을 달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선생님 만에 하나 출제 잘하면 선생님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interdependence를 independence로 살짝 고칠 것 같아. 자, 다음 질문은 방금 전에 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7강의 4번이고요. 문제 유형 자체도 조금 쉬웠다. 맞죠? 제목이니까 오지선다역 먼저 체크할 거야. 자, 1번에서의 핵심은 뭐죠? 좋은 영화를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프렌십이 easy come easy go. 쉽게 왔다가 쉽게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계가 피상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얻는 조언이 믿을만한가?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what makes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결국에는 이게 why로 보시면 돼. 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는가 여기까지만 보니까 이거 온라인에서의 조언과 관련된 거고 그 조언과 관련돼서 아마 무비 선택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내용이죠. 5번 이전에는 어떤 조언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었었는데 5번은 우리가 조언이나 의견을 주는 입장이고요. 근데 뭐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은 채로 이제 의견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 구별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이다. 문장의 첫 문장 먼저 볼 겁니다. 자, 소셜 미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보이냐면 당신이 이제 온라인 프렌드한테 어드바이스, 충고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얼추 답이 2번,
3번으로는 아닐 것 같지? 또는 4번도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를 봤을 때 오지선다용의 1번에서 영화가 언급이 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온라인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 조언이 바로 영화에 대한 거였었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똑같은 영화를 7명이 추천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의문문이 나왔어. 자, 여기를 보면 과연 그 7명의 친구들이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즉각적으로 그게 마음에 떠올라서 너의 포스트에다가 견해를 그렇게 바로 밝혔을까?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maybe는 아마도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뒤에가 주제문이야. 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 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일단은 친구 한 명이 먼저 견해를 밝혔죠. 그리고 그 나머지 친구니까 6명이 되겠죠. 그 6명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마음이 치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결국에는 이 글은 뭐를 다루고 있느냐. 자, 온라인 친구들에게 얻는 그런 조언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엔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럼 빠르게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여러분들 살펴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중요한 단어만 찝을게요. 첫 번째, instantly는 부사보다는 형용사가 훨씬 더 익숙하죠. instant food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iased는 사실 우리 유형편 초반에 조금 자주 나왔었던 어휘야.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그 다음에 refrained from은 우리가 최근에도 했었던 어휘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했었던 부분 소셜미디어를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Let's say 쉽게 말해 뭐라고 칩시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금요일이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당신이 영화관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not sure 확실치가 않죠. 자, 여기에서 not sure에 대한 뒤에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근데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에 what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인가를 보려고 했더니 뒤에 동사가 없다. 빠르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특히 to see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what과 같이 만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는 우리가 언제 배웠더라?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우리가 객관식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what to see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른다. 라고 이제 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how to가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할지를이겠죠. when to see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언제 봐야 할지를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영화관을 가려고 하는데 뭘 봐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들 쉽게 뭐를 할 수가 있겠죠. 온라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명의 친구들이 견해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들 중 7명이 제안을 합니다. 자, 목적어를 보니까 이거 영화 이름인가 봐. 맞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제안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대매에다가 노란색으로 표기하자마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해. 여러분들 구문독해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야?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 문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8강에서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보통 내신에서는 한 번씩은 꼭 시험에 나오는 어법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뭐가 됐어? 부분 오브가 됐다고. 그럼 선생님 부분 오브 관계 대명사는 부분 오브 대명사와의 관계성을 조심하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왜 whom이 아니라 tham이 왔느냐? 보이세요? 앞에 뭘로 시작을 하지? and로 시작을 하잖아. 자,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바꿔서 쓰자면 자,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seven of 다음에 이제 tham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앞에 and가 없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앞에가 주동이야. 그럼 뒤에는 자동적으로 접주동이 돼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므로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의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whom으로 바꿨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자, 7명의 친구들이 정말로 그 영화를 so much 너무나 좋아해서 대절을 했을까? so that 구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얘는 so that 구문 이 that은 접속사니까 위치로 대신할 수가 없어. 그들이 so much 너무나 그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가 즉각적으로 마음에 떠올랐을까? 뭐 했을 때? 그들이 견해를 밝혔을 때, 너의 포스트에다 견해를 밝혔을 때 즉각적으로 그게 떠올라서 그런 거였을까? Maybe.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러나, however를 빠졌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한 친구, 이 친구는 아마 첫 번째 친구가 되겠죠.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그 영화를 너의 페이지에다 추천을 해줬고 그 나머지 친구들이 아마도 그 다음에 뭐 했을 것이다.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서 the others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the other과 the others의 차이는 이거는 한마디로 s가 안 붙었잖아. 얘는 그냥 단수고 얘는 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확한 the other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그 같은 영화를 추천해준 친구들이 총 7명이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이렇게 견해를 밝혔고 나머지 친구들이니까 6명이 정확하죠. 그래서 the others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냥 others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others는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막연이니까 몇 명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을 땐 그냥 others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7명 중에서 1명 빼고 나머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the others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예요. 여기서는 앞의 상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명이나 2명의 친구가 일단 그 영화를 추천을 해줬을 때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 who did not like the movie 그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as much 그만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자, 첫 번째 refrained from saying so. saying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 so가 가리키는 거는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사실 그 영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일부러 피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뭐 하기도 하냐면 그렇다면 다른 영화를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추천해줘 라고 포스트를 올렸는데 근데 그 다른 영화를 이제 추천하는 것도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ing가 오는 이유는 avoid에 대한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올 수 없다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왜 본인의 의견은 말을 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또 추천해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궁금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 so as not to를 보시면 돼요. 얘 뭔가 익숙하면서 어색하죠? 그럼 not을 좀 빼볼까? 자, 그럼 so as to 하니까 뭐 떠올라요? 아, in order to랑 똑같은 거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단순히 so as 생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to는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의견 충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말썽꾼 또는 골칫덩어리로 두드러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영화를 추천하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사실은 삼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번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엄청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었어. 하지만 7번 문장은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서술형과 어법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무리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을 제외한 로직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리뷰는 빈칸입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던 이 포인트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었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는지에 해당되는 이 자리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8강의 1번과 2번 문제 학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7강의 3번과 4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